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맛있는 걸 먹고 야외 체조 교실에서 체조를 했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개운하게 마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 음악에 맞춰서 꼭 체조를 해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다소 수위가 높으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인민공화국 평양 출신이고 탈북한 지 11년 차인 임설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설애씨. 꼭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충격적인 진실은 전 세계가 알아야 하며 앞으로의 북한에서는 이런 체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 기억 때문에 많이 힘들고 무섭습니다만 죽는 게 두렵지 않을 만큼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잘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잘 산 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좌관급 대좌이셨어서 부족하지 않게 불만 없이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게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무래도 군인이니 제가 군인이 되길 바라셨고 저는 끼가 많고 율동과 노래를 정말 좋아하여 무용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동무들과 몰래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었고요. 제 인생은 그게 전부였을 만큼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춤 솜씨도 좋았어서 늘 동무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곤 했지요. 그러니 인기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제 춤과 몸선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어쩐지 몸이 여자가 보기에도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설애씨는 이름처럼 미모도 아름다우세요. 인기가 당연히 많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춤까지 잘 추셨다니 부럽네요. 에이, 아닙니다. 그냥 제 동네에서만 인기가 많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신 아버지는 거의 2년 동안은 저와 말도 섞지 않으셨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기 싫었었거든요. 제 불효조 감당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그때 들었었더라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늦었지만요. 저는 왕제산경음악단 왕제산예술단 출신으로 그때 시험 당시 3위로 들어왔었고요. 우리 예술단은 경쾌하고 명랑한 경음악과 노래, 현대무용의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고 있으며 경음악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자악기가 배합된 특색 있는 악기 편성으로 민족적 선율의 고유한 정서와 흥취를 잘 나타내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조화로웠죠. 그만큼 들어오기도 힘들었답니다. 아무리 백이 있더라도 실력이 없었으면 못 들어왔으니까요. 물론 미모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저희 예술단은 역사의 깊이도 다르기 때문에 북한을 대표하는 예술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갔었을 때 북한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쁜 애들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들 미모가 눈이 부셨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존감이 떨어졌었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반하겠더군요. 남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미모도 뛰어나지 실력도 좋지 어디서 저런 애들을 데려왔나 싶었어요.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명성도 높기에 왕제산예술단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들은 자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를 무시하는 인민들은 없었거든요. 북한의 아이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1위만큼 훈련 강도도 너무 힘들었고요. 차라리 군인이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동지들과 매일같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했으며 그만큼 저는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었어요. 순위가 높을수록 다들 악착같이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와 압박감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몸매 관리도 필수고요. 남정네를 사귀는 것조차도 금지였어요. 연애는 무슨 우리는 춤추는 기계였습니다. 춤을 죽도록 사랑했지만 밥도 못 먹어가면서 죽도록 추기는 싫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시험을 보는데 북한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자세는 칼각 아니겠습니까? 전발에 피가 나도록 온몸에 멍이 들도록 열심히 연습했지만 매번 선생님에게 숫자 3을 빨간색 먹으로 오른 어깨 쪽 팔에 적어주셨습니다. 전 아직까지도 숫자 3은 지긋지긋합니다.
돼지번호 매기는 듯이 사람 취급은 못 받습니다. 정말 잘하는 우리의 우상 1등 수연이도 1등인 만큼 책임감과 선생님들이 조여오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우리 예술단에서 1등인 게 말이 되냐는 둥. 너 같은 게 1등이 니 나머지도 모질이라서 우리 예술단의 격이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책임지라면서 말도 안 되는 폭언과 뺨을 기본으로 구타 행위도 심했습니다. 단체 기합을 받는 날에는 1시간 내내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 뻗쳐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혹행위에 지친 수연이는 매일을 우울해했지만 그럼에도 잘 버텼었어요. 그러면서도 씩씩하게 동무들한테는 나만 잘 따라오라오. 내가 어떻게든 저런 소리 못 듣게 해줄 테니라며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날은 저도 같이 배에 발길질을 당했었는데 수연이의 얘기를 듣고 울컥했었어요. 마음씨도 참 착한 아이였죠. 알게 모르게 다들 많이 수연이를 위지했을 겁니다. 수연이가 칭찬받는 날에는 저희 모두도 그날은 조용히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아직까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타 행위가 있다고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건 일상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렇게 초반에는 강도가 높은 훈련만 지독하게 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훈련이 끝나고 다들 방으로 가서 자고 있을 때 늘 어떤 소리와 핍박을 받아도 괜찮았던 수연이가 혼자 화장실 쪽에서 숨죽여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많이 골맞구나 싶었죠. 당연히 수연이도 사람이니까 많이 힘들었겠거니 싶어서 다음날에 위로를 많이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정갈하게 만지며 거울을 보고 이쁘게 웃는 연습을 하더니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래서 남정네라도 몰래 만나러 가나 싶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말리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 연애하는 걸 들키면 저희는 그냥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도와주려 했었어요. 그런데 웬걸 따라가 보니 어떤 고위 간부랑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님께서 수연이가 우리 예술단의 1위니까 초청을 한 건가 싶었어요. 정말 멍청하고 무지했던 거죠. 그날 본 일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수연이의 목을 세게 잡고는 비트는 겁니다. 전 너무 놀랐지만 그 자리에서 굳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연이의 옷을 막 벗기고는 갑자기 성기를 수연이의 몸에 엄청 비비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강간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빨리 구해줘야 하는데라며 생각은 너무 많았지만 몸이 너무 놀라 굳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연이는 익숙한 듯 가만히 저항도 없이 받아주는 겁니다. 전 너무 놀랐죠. 수연이는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잘못 보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고서는 온갖 기구를 수연이의 몸에 넣다 뺐는데 태어나서 그런 기괴한 행위는 처음 봤습니다. 계란에, 과일에, 유리병까지. 채찍으로 엄청 세게 때리면서 그 남자가 계속 갓나가 재수 없이 라고 말하며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피임은 당연히 안 했고요. 그냥 그렇게 끝내고 수연이도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원수님. 이러고는 인사를 정중히 하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가는 수연이를 제가 팔을 잡고 낚아채서 무조건 달려서 둘만 몰래 얘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저는 다짜고짜 화냈습니다. 수연 동무, 이게 무엇이야? 나 다 봤어. 어디 얘기해봐. 너 이렇게 1등 유지하는 거였어? 그러자 수연이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 난 이렇게 해야만 했었어. 넌 몰랐지? 나뿐만 아니라 너도, 동무들도 다 하게 될 거야. 나도 너무 싫고 끔찍해.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며 정신이 나간 채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차분히 얘기를 해보니 수연이는 처음 들어왔었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절했지만 거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수연이를 제물로 바치는 듯이 하더군요. 이게 전통이랍니다. 우리 예술단은 원래부터 이렇게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거절했던 그날에는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너 같은 년은 그냥 쓰레기장에 버릴 거라며 노숙자들한테 강간당하고 싶냐면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답니다. 저희는 매우 어렸습니다. 다들 고등학생 나이대였죠. 어린 우리가 무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고발하고자 수소문을 많이 했지만 시초가 누군지 보니 김정은 대원수님도 한통속이더군요. 수연이는 김정은 대원수님한테도 당한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춤을 좋아해서 들어온 건데 어느 순간 성접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집 자식이더라도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점점 어느 순간 훈련의 강도보다 자극적인 성관계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밤마다 돌아가면서 가혹한 성접대를 했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저희를 성놀이개로 삼아 후원을 받고 배불리 살더군요. 저 포함 다른 동무들도 정신적 스트레스에 우리의 평균 몸무게인 47kg가 어느 순간 다들 30kg대로 왔었어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스트레스였죠. 인간 취급만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는 가혹한 훈련과 공연 준비가 한창이고 밤에는 성노예로 일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동무들은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에 당했더군요. 우리는 축복 받은 거라고 하는 동무도 있었어요. 선택된 자들이라고요. 점점 미쳐가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정신을 차리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기는 정말 무엇보다도 싫었거든요. 제일 비참했던 순간은 가족마저도 저를 외면할 때 저는 그때 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반역하는 순간 다 죽음이니까요. 가족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서러웠습니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나서 마지막까지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늘 의문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영양실조로 쓰러져간 동무들이 많아지자 병원으로 단체로 이송해서 영양제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았고요. 밥을 강제로 주입하거나 먹였습니다. 맘 편히 죽지도 못하게 한 거죠. 다 감시를 하니까요. 저희는 고위 간부들을 위한 기쁨조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행위를 하는 그 즉시 독방이나 교화소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죄명은 모르겠네요. 윗분들이 마음대로 쳐넣었으니 아마 반역죄 아닐까요? 찢어 죽여버릴 갓나 새끼들입니다. 인간 말종의 폐급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순간에서도 저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행동을 하며 비위를 맞춰주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뒤에서는 믿을 만한 동무들을 설득했죠. 탈북을 감행하자고. 저 혼자서는 도무지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여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여기보다 지옥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북한 인민들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 남한의 실상들을요. 북한처럼 공산주의도 아니거니와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직업을 갖고 인간으로서의 존중은 받을 수 있다는 걸요. 죽을 거면 저는 한국 가서 죽을 생각이었어요. 여기서는 도무지 죽지도 못하겠어서요. 비통해서 말이죠. 저 포함 10명 정도는 같이 탈북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동무들에게는 아직도 죄책감이 남아있습니다만 용기도 부족했고 이미 사상이 물들어진 동무들도 너무나 많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고 나서야 저는 큰 숨을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숨결이었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냥 여기 온 것 자체가 너무나 저에겐 행운이었죠. 아직까지도 수연이는 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며 늘 고맙다고 합니다. 저도 같이 온 동무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네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들을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는 거죠? 설혜 씨도 어린 나이에 너무 안 좋은 경험들을 겪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네요. 북한 사람들의 여권 인식이 참으로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실상을 밝히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지요.
미성년자 포함 강간은 셀 수도 없이 수차례 일어나고 있고요. 그냥 길 가다가도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렇게 생긴 아이는 북한은 낙태도 전면 금지라서 불법적인 수술로 통해 가능하고요. 저 포함 많은 동무들이 들었던 말 중에 갓나가 재수 없이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북한 여자의 비하 단어입니다. 남자들끼리는 흔히들 아는 동무, 동지로 불리지만 저희는 틈만 나면 저렇게 불립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건 북한 군부대 내에서도 강제적인 성상납이 많다고 합니다. 계급을 올리고 싶으면, 죽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더 힘들게 일하기 싫으면 등 협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북한의 경찰은 단속과 제재가 안 들어가나요? 무척 엄격할 것 같은데요. 북한의 경찰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다들 한통 속이거든요. 어느 한 북한 여자가 길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하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경찰 내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더군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사람 새끼들이 많냐고요.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대중들한테는 뉴스 하나 나지도 않지요. 다 꽉 잡고 있으니까요. 여자들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숨 쉴 구멍도 없이 말이지요. 그렇기에 더더욱 이런 실체에 더 많은 관심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저도 피해자로서 더 이상 북한 여자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차마 눈 뜨고 방관할 수는 없더군요. 아, 정말 참으로 비통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례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설혜 씨 및 북한 여성분들에 대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